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만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예, 딜리셔스의 장홍석 대표님과 동대문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딜리셔스의 안녕하세요. 장홍석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만날 때마다 네. 저는 좌절합니다. 유학파일까봐? 아니, 뭐 그것도 내 컴플렉스도 있고, 아, 내가 진짜 늙었구나. 뭘 세상에 뭔가를 도모하기에는 참 늙었구나. 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몇 번 모실 때는 왜 김 사장님 오신다더니 그러니까, 김 대리님 오셨어요. 그러니까요. 라고 하는데 이제 익숙해졌어요. 이제 어련히 그러실 것 같아서. 이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게 이상한 거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네. 자꾸 초조해집니다. 장홍석 대표님, 네. 딜리셔스라고 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네. 그 다음부터 제가 궁금한 거 좀 여쭤볼게요. 네네네.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요즘 메타버스 뭐 이런 거 약간 화두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대문에 있는 그 도매 패션 시장을 온라인에 이렇게 구축을 한 시장마켓이라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네. 뭐 앱 안에서 이제 동대문에 있는 패션 시장의 모든 것을 상품 탐색이나 주문이나 결제나 이제 그 뭐 사입이나 이런 행동까지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동대문의 네이버 같은 건가요? 실제로 그 시장에서는 동대문의 카카오톡이라고 불립니다. 동대문의 카카오톡. 동대문의 카카오톡. 네, 그 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고 네. 약칭으로 신상 마켓을 신마라고 부르시거든요. 신상 마켓. 이 신상 마켓이라는 게 딜리셔스라는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 이름이죠. 네, 저희 서비스 신상 이름입니다. 사이트입니까? 네, 앱 서비스고 일종의 플랫폼으로 보시면 되고요. 아. 도매분들이 이제 상품 정보를 등록을 하시고 예. 소매분들은 접속하셔서 상품을 둘러보시고 뭐 주문이나 결제나 사임 요청 것들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아, 그래요. 저는 동대문 시장에 옷 사러 가본 적은 있어요. 전 진짜 옛날. 옛날에. 정말 네. 옛날에. 있어요. 뭐 네. 두타나 밀리오레나 네. 아마 잘 아실 거고요. 네. 이 도매 시장은 그 반대쪽에 있어요. 그 DDP 뒤쪽에 보면 빌딩들이 많이 있는데 예. 이제 그쪽이 30개 정도의 빌딩들이 도매 시장을 구축하고 있고 아마 그쪽은 방문하신 경험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아, 그거는 도매 전문들이고. 두타 큰 길 건너서 그렇죠. 옛날 동대문 운동장 뒤쪽에 네, 맞습니다. 거기에 뭐 길가도 아니고 안쪽 있고 막 네, 이렇게 있는 안쪽에 있는 빌딩들이 빌딩들 도매상인가요? 네, 부자재 시장도 있고 실제 도매 시장도 있고 원단 시장도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유니크한 곳입니다. 거기는 비즈니스가 어떤 비즈니스가 되고 있는 곳입니까? 그걸부터 알아야 네네네네. 그걸 디지털화했다는 게 네. 그거구나 알 것 같아서. 그렇죠. 아무래도 그 동대문이냐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네. 그 광장시장 아시잖아요. 그 광장시장 1905년도에 알죠. 생겼어요. 광장시장이. 그 당시에는 사실은 지금이랑 약간 다르게 그 좀 이렇게 먹고 사는 게 쉽지 않던 시절이다 보니까 식료품 시장, 예. 그다음에 포목점 시장. 그 당시에는 옷을 직접 지어 입거나 아니면 뭐 양복점, 양장점이 생겨서 좀 이제 돈이 있는 분들은 의뢰해서 옷을 만들어 입던 시절이었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쭉 형성이 되다가 한국 전쟁이 이제 일어난 이후에 1950년도 평화시장이라는 게 처음 생겼어요. 아,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의식주 중에 의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해 주셨고 이제 기성복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성복을 중심으로 시장이 계속 형성이 되어 왔었고요. 평화시장이 네, 평화시장을 시작으로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시장들이 계속 평화시장 생겼고. 가본 지는 한 중학교 때 가보고 안 가고. 네, 평화시장은 아마 네, 네. 여기서 들어보신 기억이 좀 있으실 것 같고요. 그 소매시장이에요, 도매시장이에요? 도매시장입니다. 도매시장으로. 도매시장이에요? 네, 네, 예. 그렇죠. 평화시장은. 네, 네. 그럼 그 말은 옷을 만드시는 분들은 거기다 납품을 하고 거기에서 갖고 있다가 이제 소매로 옷 파실 분들한테 옷을 10벌씩, 20벌씩, 뭐 30벌씩 이렇게 판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동대문이라는 클러스터 안에 보통 생태계라고 불리는데 저는 정말 생태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분업화나 전문화가 되게 잘 되어 있어서 네. 뭐 옷을 만들려면 사실 기획도 필요하고 디자인도 있어야 되고 원단도 있어야 되고 부자재도 있어야 되고 생산도 돼야 되고 유통도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그 반경 10km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형태로 분업화가 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제 거기서 되게 다양한 옷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렇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50년대 약간 그런 변곡점을 지난 이후에 이제 90년대 정도가 됐을 때는 완전한 도매시장, 전문적인 도매시장으로 이제 그 모습을 좀 갖추게 됐고요. 그게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시장이 아니라 옷 만드는 생태계인 것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K-패션이라고 불리우는 게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상품 자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옷 자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옷뿐만 아니라 그 생태계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런 곳이 없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자라라든지 일반적인 스파 기업들도 보면 새로운 네. 옷을 만드는 게 3주 4주는 걸리는데 네. 동대문은 3일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샘플이 3일이요? 나오는. 네. 그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다양한 이제 디자인을 뽑아낼 수 있는 그 막강한 그 잠재력을 갖고 그 차이가 있는 어디서 나와요? 어디는 3주 걸리는데 어디는 3일 만에 나오는 건 왜 가능해요, 그게? 그 보통 기업 안에서 돌아가다 보면은 되게 여러 가지 프로세스도 있고 절차도 있고 이 시간이 계속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네. 이 시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엄청 분업화가 되어 있고 전문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의뢰를 했을 때에 이제 빠르게 돌아갈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물리적으로 가까운 공간 안에 그런 펑션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원단이라든지 부자재라든지 생산이라든지가 되게 빨리빨리 움직여서 결국 되게 빠른 시간 동안 이제 옷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갖춰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재도 빨리빨리 팔고 디자이너도 여기저기 바로바로 있고. 네, 네, 그렇죠. 중국의 선전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전자제품이 그렇다던데. 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이틀에 오세요 하면 바로 만들어지는. 네. 어떻게 가능해? 그러면 일단은 직원이 좀 야근을 하고요. 예. 그리고 바로바로 부품들이 있으니까 네. 사다 그렇게 만들면 되지 뭐. 근데 패션에 그렇잖아요. 있어서는 거의 물론 이제 중국 말씀하신 중국의 뭔가 이제 생산 쪽에 대한 인프라들도 있긴 하지만 사실 패션에서 중요한 게 디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역량이나 혹은 생산에 이제 관련된 속도 같은 것들은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대문 시장이 빨리 그런데. 만드는 게 왜 중요합니까? 빨리 그 이 빠른 시일 내에 패션이라는 만드는 게 물론 이제 의복이 처음에는 몸을 보호하고 뭐 이런 그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지만 사실 지금은 아니잖아요. 예. 그 결국 트렌디하고 나를 표현하고 어떻게 보면 패션의 본질이 옷을 사는 기쁨을 파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나를 뽐내는 도구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취향은 계속 파편화가 되고 있고 유행이라는 게 엄청 빨리 돌아가니까 결국 그 디자인과 속도를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느냐 혹은 반대로 뭐 선도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사실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걸 왜 여쭤보는 게 뭐냐면 보통은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 일반적인 뭐 글로벌 그 패스트 패션 업체들 뭐 한 3, 4주 걸린다고 하는데 아무리 패션이 빨리 지나간다고 나도 3, 4주면 해도 되지. 뭘 3, 4주면 되지. 굳이 3일까지. 그러니까 3일 만에 야 이건 아닌가 보다. 여기 이거 바꾸고. 뭐 더 줄이면 3시간으로도 되게 하겠으나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경쟁력. 밥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짧아야 돼요? 밥은 3분 안에 나오는 게 의미가 있지. 네. 빨리빨리 먹고 나가면 되니까. 그래서 그 옷이야, 뭐. 패션이라는 게 사실은 의식주의 되게 기본적인 니즈에 속하다 보니까 예.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물론 저도 이렇게 패션에 엄청난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아니긴 한데 네. 대부분의 그 모든 사람에게 이 속하는 욕망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늦게 그 속도에 대해서는 되게 좀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좀 패션의 그 니즈가 많으신 연령대라거나 좀 전 세계적인 니즈의 숫자를 봤을 때는 그런 점들이 사실은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빨리 나오면 좋지 왜 시부하냐 이런 얘기야. 그 말은 맞는데 아니, 예를 워낙 들면- 발달하다 보니 빨리 되는 걸 어쩌라는 거냐 그럼 더 늦게 해줄까? 이런 거 아니, 그런 얘기죠? 뭐가 유행하다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나오는 게 경쟁력일 수는 있겠네요. 네, 뭐가 꼭 유행이면. 까칠하게 질문하면 그게 굳이 왜 경쟁력일 거가 없지 않냐는 게 이제 안 기자 질문이고 네, 네. 그래 뭐 그렇긴 한데 그럼 빨리 나오는 걸 어쩌란 말이냐 그럼 하여튼 빨리 나온다. 그럼 싫어? 그렇죠. 죄송합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90년대에 이제 그런 시장까지 왔고 이제 온라인으로 옷을 사는 경험들이 조금씩 이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도매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매분들이 소싱할 수 있는 옷들이 모여 있는 혹은 판매하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고 다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예. 지방에 계신 어떤 소매분들이 그 장차라고 불리는 지금 거의 없는 것 같긴 한데 대절된 전세버스를 타고 버스 타고 올라오셔서 밤에 오신 다음에 음. 쭉 투어를 도시고 다시 그 차를 타고 이제 내려가시는 형태로 해서 음. 그 떼온 옷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시는 형태의 네. 그런 것들이 이제 90년대부터 좀 쭉 이어졌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밤에 와서 그 네, 관광버스를 한꺼번에 오시는 맞습니다. 분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매 시장이 밤에 형성되는 이유가 결국 고객이 소매분들인데 아침에 문 열어야 이분들이 되니까. 낮에는 이제 본인 사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밤에 시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통 밤에 오시게 되고 자연스럽게 낮밤이 바뀐 형태의 이제 시스템이 아니 만들어지게 그분들은 됐어요. 밤에 동대문 와서 떼어가고 낮에는 장사하고 잠은 언제 주무세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도소매 사업자분들이 되게 힘들고 어렵게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또 심지어 아니 잠 안 주무세요 그럼? 힘든 건 되게 알겠는데 쪽잠을 주무시고요. 네. 얼마 전까지 거의 주 6일이 돌아가는 시장이었고 최근 들어서 이제 도매 시장이 주 5일의 움직임이 좀 생기고 있어요. 토요일은 쉬자. 예.
그러니까 파시는 분도 어렵고 네, 저는 제가 지방에서 그 옷 사다가 다시 지방 내려가서 파시는 분은 낮에는 장사하고 밤에는 동대문에 옷 뛰러 오면 네. 그분은 언제 주무시느냐 그분들이 뭐 이제 매일 오시는 건 아니라 그런가 보죠? 버스에서 매일은 매일 당연히 주무셔야 어려우실 되나? 거고요. 사실 그 문제 지점이 이제 신상마켓의 처음이 거기서 좀 시작이 됐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는 소매상인데 네. 이게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내선만 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네. 일단 패션의 트렌드가 됐던 물건 소싱을 위해서는 시장을 방문해야만 하는 거죠. 동대문에 네. 와야 되는데 네, 와야지만 이제 상품들을 보고 거래처를 찾고 물건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소매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우시고 도매분들 입장에서 마찬가지로 내가 거래처를 새로 뚫거나 옷을 더 알리려면 오프라인밖에는 이제 수단이 없다 보니까 예. 되게 한계점이 명확했던 게 저희 이제 신상마켓의 좀 시작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안 올라오고 인터넷에 올려놓을 테니 네. 대전에서 봐라. 오셨던 광주에서 오셨던 네. 그냥 와서 클릭하시고 네. 장바구니 담으시면 보내드릴게요 사이즈별로. 네, 맞습니다. 그거 그 일을 한 게 언제예요? 왜 아무나 그 일을 시작 못했을까요? 그래서 2013년 7월경에 이제 신상마켓 서비스가 출시가 됐고요. 사실 그 당시에 그 그럼 꽤 보면 됐네요. 2013년이면. 네,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그 당시가 아이폰 5S가 나오던 때였고요. 대략 네. 이제 모바일이나 이런 것들의 감을 잡기 위해서 예. 5S가 나오던 시절이었고 또 비슷한 어프로치로 사실은 접근했던 회사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 전에도 있었겠죠? 네, 그 전에도 예. 있었고 어떻게든지 그 상품을 정보를 온라인으로 올려서 말씀드린 네. 그런 사이클을 만드는 접근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 신상마켓이 약간 좀 달랐던 거는 플랫폼적인 형태의 접근 방식을 좀 가져갔던 게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동대문에 있는 상품 정보들을 다 모아가지고 내가 사이트에 올려서 트래픽을 모아서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겠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1차원적인 되게 쉬운 접근이잖아요. 예. 내가 다 찍으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찍거나 뭐 이미지를 받거나 뭐 하는 네. 형태로 사이트를 만들 수가 있는데 실제로도 이제 그런 접근들이 좀 있었고요.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패션의 그 사이클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실제 하나의 상품의 그 유효성 기간, 그러니까 시즌널티에 따라서 이게 영속적인 정보의 성격이 아니라 한 네. 3개월이면 더 이상 의미 없는 정보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계속 들고 나는 게 패션의 특징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를 취합하는 거 혹은 소비하는 거를 플랫폼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지속 가능성이 있고 성장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아, 본인들이 올리고. 도매상 보고 네, 직접 맞습니다. 올려라고 한다. 구매분들이 직접 올리시고 그걸 소매분들이 소비를 하신 형태인 거죠. 올리라면 올려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네. 도매상님들 이거 다 올려주시면 소매상이 보고 사갈 거 아닙니까? 올리세요. 돈 버는 방법이에요라고 하면 올려야 소매상이 있어야 되고 맞습니다. 소매상 보고는 일단 뭐 입으세요? 도매상이 올릴 겁니다 하면 도매상이 올려야 되니까 네, 네, 네. 이게 모든 플랫폼의 고민이잖아요. 맞습니다. 양쪽에 다 이제 그래서 거짓말 에이,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소매상 많이 보고를 모여 있어요. 오라고만 하고 이거 내가 할게. 그래서 본인이 다 그러니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모든 플랫폼의 가장 어려운 이 닭달걀 문제잖아요. 네. 공급과 소비가 잘 만나서 차곡차곡 쌓여야 돌아가는데 네. 이게 사실 초반에 좀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사업자분들, 그러니까 패션 사업자분들이 보기에니까 되게 명확했거든요. 도매분들은 저쪽에 가면 다 계세요. 그 빌딩 안에 다 모여 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온라인에서는 찾을 수가 없고 거기에 가면 만날 수는 있다. 그래서 저희가 전단지 만장을 찍어가지고 그 전체 매장을 돌면서 이제 알려드렸어요. 올려라. 네, 30초면은 사장님 상품 등록하실 수도 있고요. 예. 이거 올리시면은 소매분들이 보시고 거래처 신청이든 주문이든 넣으실 테니까 한번 써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거의 전체 매장을 만장을 다 돌리면서 알려드렸고요. 만 개요, 만 개? 만 네, 개. 만 개. 업체들이 장을- 만 개가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현재 액티브한 사업자, 도매 사업자분들이 지금 저희 플랫폼은 1.2만 개 정도 와. 계십니다. 일단 시작할 때는 만 개, 진짜 만장을 찍어서 다 돌렸습니다. 30초면 올릴 수 있어요, 진짜? 상품 등록을 30초면 하실 수 있어요. 네. 이미지와 뭐 상품 제목과 단가와 그러니까 B2C와는 약간 다른 계열의 정보들 하시든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아실 것 같은데 처음에. 그러니까 그거 뭐 쉽게 이런 쓰면 아니지. 이런 반응이 좀 많으셨던 것 같은데 젊은 친구들이 뭐 고생한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치만 잘 안 되겠지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고요. 또 소매 쪽도 사실 마찬가지로 홍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많이 죽긴 했는데 예전에 보면 그 주요 지하철역 지하상가에 보면은 이제 보세 옷들 파는 매장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예. 예. 그쪽에도 마찬가지로 전단지를 돌려서 알려드리는 거 거의 막 이제 지하철 노선 따라서 돌면서 신상마켓이라는 게 있고 여기 오시면 이제 도매에 대한 옷들이 많다. 이런 것들을 알려드린다거나 혹은 이제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쇼핑몰들 정보를 취합을 해가지고 메일 주소를 이제 모아서 메일을 여기서 보내면서 떼어가라. 네, 여기서 떼어가라. 그래, 사가야 도매상도 올리지. 또 다- 올리라고 그쵸. 하면
이 친구가 지난번에 30초 만에 올렸더니 아무도 안 사왔던데. 네. 그래서 초반에 그 닭다리알 문제가 좀 어려웠는데 일단 도매분들께 저희를 알리는 게 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도매분들이 피드백을 좀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앱을 일단 써보시고 뭐가 불편하다, 뭐가 필요하다 말씀을 주시는 것들을 네. 최대한 반영해 드리려고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첫 해 1년 동안 안드로이드 앱 업데이트를 180번을 했습니다. 계속 그만큼 이틀에 한 번 정도. 그만큼 처음 거가 부실했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스타트업이고 저희가 뭐 네. 리소스도 많고 이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예. 최소한의 기능을 가지고 만들어서 주시는 피드백들이 너무 감사했던 거죠. 아하. 뭐가 불편하다 해달라라는 것들이. 그래서 이제 에이 뭘 감사해요. 저희 실시간 채팅창에서 저한테 피드백 많이 주시는데 네. 안 감사해. 솔직히 기분 안 좋아. 뭐 못한다는 얘기만 하고. 네네네. 사실 그 전에도 저희 이제 창업자분들께서 2년 동안 좀 다른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8개 정도 아이템을 도전하셨다가 잘 안 되셨어요. 그리고 고객 피드백을 못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신상 마켓을 통해 가지고 이제 피드백들을 주시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감사한 나머지 이제 어떻게든지 이제 기대에 부응하고자 열심히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직원이 몇 분쯤이었어요? 창업 멤버는 3분이셨고요. 3명이 만장을 돌리고 피드백을 받고 개발을 하고 맞습니다. 소매상한테 이걸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지금 장 대표님이십니까? 저는 이제 아니고요. 저는 뒤 창업자 3분은 따로 계시고 아 그분들이 요즘 놀아요? 요즘도 네 많은 고민과 여러 가지 투자 일들을 많이 하고 받으셨다고 계시죠. 그러던데. 네네네. 예. 저는 합류한 지 한 2년 정도 됐고요. 예. 원래는 창업자는 아니시고 네네네. 네이버 쿠팡 이런 데서 플랫폼 서비스 야. 만들다가 지금 이제 공동대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이런 데도 이제 출연 안 하시는 그렇지. 스타업들은 아니 뭐 그런 전문 경영 있는 모셔온 거네. 야 투자 많이 받으셨다고. 체계가 잡혔다. 네. 네네. 뭐 저희가 이제 최근에 1월달에 클로징을 했는데요. 시리즈 C 펀딩을 한 570억 정도를 유치했습니다. 570억? 예, 570억을 받았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럼 뭐 기업 기업 가치를 얼마인데 570억? 보통 근데 이 기업 가치가 얼마냐고 물으면 네. 이 업계에서는 되게 실례인 질문이래요. 아 그래요? 그렇대요. 아 그래요? 네, 받아본 뭐- 적이 없어가지고. 기업 가치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그 저희가 8년 동안 앞서 말씀드린 그 동대문의 오프라인 도매 시장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데 되게 많은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희가 할 일들에 대한 좀 공감대를 많이 해주셔서 좀 많은 지지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야 이거 그걸 이제 해낸 거구나. 서로 지금은 도매상들이 올리시고 네. 소매상들이 그거 이제 받아가고. 네네네. 지금 거래가 그럼 아마존이나 얼마나 네이버 쇼핑 같은 게 됐네요, 그죠? 뭐 이제 동대문 도소매 거래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저희가 그 많은 가치를 만들어낸 것 같고요. 그래서 도매 사장님들 한 1.2만 개 정도의 그 사장님들이 계시고 소매분들은 한 12만 정도가 계신데요. 와. 이 12만이 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어서 네. 예를 들면은 작년에 국세청에서 발표한 그 오프라인 패션 소매 사업자 수가 8만 정도예요. 근데 여기에는 그 저기 일반적인 브랜드의 대리점까지 포함된 숫자로 예. 보시면 예. 되고요. 8만 정도이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패션 쪽에 셀러 하는 분들이 약 7만 정도, 이제 그분들 발표에 하면 7만 정도 수준인데 네. 이 중에 한 92% 정도는 이제 멀티호밍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네이버에서만 장사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네.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소매해서 판매를 하시죠. 예. 네.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2만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보면은 국내에서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패션 소매를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 분들이 지금 저희 플랫폼을 쓰고 계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옷가게를 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그 옷을 어디서 떼오십니까 하면 네. 신상 마켓에서. 네, 저희 이제 플랫폼에서 상품 정보를 보시고 네, 주문을 하시거나 이제 사입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계신 분들은 동대문에 있는 도매상들이다.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옷 인터넷에서 옷 쇼핑하는 건 다 그럼 동대문 옷 사는 거네요. 무슨 특정한 브랜드가 있는 게 아닌 이상. 아무래도 그 판매하시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브랜딩화해서 뭐 라벨을 붙이시거나 혹은 브랜드를 할 수는 만드시는 있겠죠, 경우도 그렇죠? 있고요. 예. 또 실제로 이제 큰 대기업과 같은 패션 업체들도 보면 모든 옷들을 다 자체 생산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40% 50% 정도는 이제 동대문에 소싱을 하고 나머지에 좀 유니크하고 좀 가치 있는 것들은 자체 제작을 하시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사시는구나. 그 원래 동대문에 가면 밤에 소매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이렇게 보따리 왕창 사가지고 대신 중간에 해주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네. 사입 삼촌 분들이 계시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입 삼촌? 네, 사입 삼촌이라고 보통 이모 말고 삼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네. 식당에 이런 데 보면 이모라고 편하게 부르시잖아요. 이제 예. 그런 느낌으로 이제 삼촌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이제 생긴 것 같고요. 왜냐하면
좀 젊은 남자분들이 많이 이제 일을 해주시고 또 되게 힘들게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호칭이 좀 자연스럽게 붙은 것 같아요. 네, 동대문 시장에서 이만한 옷 보따리 들고 다니는 분들이 뭐냐 그 질문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원래 하는 일이 그러니까 모든 소매 그 파시는 분들이 다 올라오지 못하니까 네네. 대신 사서 이렇게 나눠주고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소매분들이 매일 뭐 이렇게 방문을 하신다거나 하는 게 좀 어려우시니까 네. 이제 주문에 대한 것들을 삼촌분들에게 드리면 음. 그 삼촌분들이 이제 매장을 돌아다니시면서 포장되어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가져다가 보내드리는 지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내는 건 택배로 보내요? 뭐 매장에서 택배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삼촌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물이라고 해서 예. 별도의 화물은 그 간선망 같은 걸 통해서 직접, 보내요? 네, 배송을 해드립니다. 아 구매 대행이신 네, 해주시는 맞습니다. 분들이네요? 구매 대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신상 마켓이 활발해지면 그 구매 대행해 주시는 삼촌분들은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네요. 보통 동대문 그 도매시장의 연간 거래액을 한 15조 정도로 추정을 하거든요. 와. 10조에서 15조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예. 사실 유통 단계를 이제 많은 부분을 그분들이 도움을 주고 계신 거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도 어떻게 보면은 그 거래 시작은 상품 정보부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그래서 그 이후의 유통 단계에 있어서는 물론 저희가 이제 사입 대행 같은 것들을 해내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사입 삼촌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 플랫폼이 더 잘 성장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께도 저희가 뭐 드릴 수 있는 가치라든지 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좀 고민을 많이 하고 그 있고요. 전에도 사입 삼촌이라는 분이 여기저기 도매상 그렇죠. 다니면서 네. 대전에 무슨 상가에서 옷가게 하시는 맞습니다. 어떤 분의 주문을 받아서 이 옷 몇 벌, 이 옷 몇 벌, 이 옷 몇 벌 사가지고 이러한 보따리 만들어서 보내줬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뭘 사는지는 그럼 서로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그 옷 사다 줘 이거 해야 될 텐데. 예전에는 뭐 문자라든지 전화라든지 뭐 요즘은 카톡으로 이제 그런 정보들을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럼 경우가 삼촌이 다니면서 있어요. 다 찍어서 보내드리면 네, 대전에 있는 그분이 1번, 3번, 7번 보내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래를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오. 거래처를 뚫기 위해서는 직접 방문을 하셔가지고 이 옷들을 보고 내 스타일이다. 예. 그럼 매장에 대한 이제 뭔가 커넥션이 생기는 거고요. 네. 그 이후부터는 그 매장에 있는 상품 정보를 되게 디지털화되지 않은 형태로 전달을 하셨고 심지어 예를 들면 어떤 사입사촌분은 그걸 이제 텍스트로 정리를 하셔서 이렇게 띠지라고 불리는데요. 이렇게 한 줄씩 다 칼로 자르세요. 잘라서 이걸 이제 도매분들에게 나눠드리고 그러니까 네. 이 옷이 소매한테 주문이 들어왔다는 걸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전달을 해드리고 좀 이제 리드 타임이 걸린 이후에 다시 방문을 하셔가지고 그 옷을 찾아서 수거를 해가시는 형태로 진행을 하셨었죠. 아니 궁금한 건 동대문 도매상에 무슨 옷이 나와 있는지를 그거 네. 어떻게 대전에 있는 소매상 옷 가게 사장하시는 분은 모를 텐데. 네. 그럼 사입 삼촌이 다니면서 이번 주에 새로 나온 옷을 10가지면 10가지를 다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주고 그 중에서 7번, 8번, 9번 사다 주세요. 이건 될 것 같은데. 네네네. 그 전에 디지털화되지 않은 거라면 어떤 식으로 그걸 알려주고? 그 노력을 도매분들도 이제 많이 하셨었죠. 도매분들이 뭐 이제 메일로 보낸다거나 혹은 별도의 공간에서 우리 매장에 뭐 신상품들을 올리신다거나 사진이었겠네요. 거의 다 사진이겠죠. 그렇겠죠. 개별적인 옷이라는 건- 노력들을 이제 하셨던 것들을 저희가 플랫폼으로 묶어서 제공을 해드리는 형태예요. 사입 삼촌들이 보낼 수 있게 네. 그분들한테는 사진들을 보내주고 그건 알아서 하는 거였는데 그거를 난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사입 삼촌이 진짜 큐레이션을 잘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 감각을 믿으세요. 형님. 저를 믿으세요. 제가 알아서 잘 골라서 갖다 보내드릴게요. 그런 잘 역할을 걸려요. 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그런 것도 하는 분이 예, 있어요. 같은 사회 삼촌인데 대부분의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물건에 대한 구매 대행을 하시는데 네. 어떤 분들은 말씀 주신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셨어요. 네. 그럼 비싸겠네, 알아서 감각이 보내줄게. 감각이 좋은 그쵸. 삼촌들이네요. 네네네. 그럼 대전에 있는 왜 자꾸 대전이라고 그러지? 지방에 있는 그분은 정말 판매 대행만 하시네요. 네네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근데 그걸 이제 신상마켓이 한다. 네. 그럼 사입 삼촌은 신상마켓 들어가서 장바구니 담아놓고 네. 그걸 그냥 보내주면 되네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주문서를 전달해드리는 형태의 주문이 있어요. 그래서 매장들을 보고 이제 원하는 상품을 담으신 다음에 이 정보를 이제 쓰고 계시는 사입 삼촌 분에게 드리면 이제 사입은 외부에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그 사입 자체를 저희가 대행해드리는 형태의 모델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저희 풀피먼트 사업에서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사입 대행 말 그대로
소매분들이 주문을 주시면 저희가 사입을 한 다음에 소매분에게 이제 보내드리는 형태가 있고요. 예. 근데 소매분들은 보통 그 옷을 구매하시는 이유가 이제 본인이 입으려고 사시는 게 아니라 예. 구매자에게 보내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받으시면 또 또 포장하시고 또 보낼 거니까. 톡비오김 넣고 음. 손편지 넣고 이제 택배 박스에서 이렇게 보내시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말씀드린 이 역할을 저희가 직접 해드리는 어떻게 보면 상품화 과정이라고 저희는 불리는데 구매자분들에게 바로 배송을 해드리는 서비스도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 B2C로 아예 B2C까지. 정확히는 B2B2C 그러니까 나는 쇼핑몰만 열어놓고 네. 네. 팔리면 팔렸다고 신상마켓에 알려주기만 하면 맞습니다. 신상마켓은 물건 보내는 것까지는 다 하니까 맞아. 나도 그 옷을 한 번도 만져보질 못했어. 아. 나는 옷가게 인터넷 맞습니다. 옷가게가 많다는 거죠. 네. 뒷단까지 해주시는. 네, 거니까. 물론 처음에는 당연히 보셨겠지만 그냥 주문만 저희한테 주시면 나머지 과정을 저희가 다 처리를 해드리는 형태이고요. 뭐 예. 이런 게 결국 그 소매분들이 좀 더 가치를 내는 활동에 시간이나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나머지 활동들을 저희가 최대한 이제 지원해드리는 형태의 사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사진 잘 찍어서 올려놓고 홍보만 하시면 네. 그래서 저희는 소매분들을 이제 마케터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그분들의 네. 핵심 역량은 이제 마케터에 대한 부분이고 소매분들은 저희는 창작자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옷을 만들어내시는 게 이제 핵심적인 활동인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다양한 활동들을 해야만 하시거든요. 근데 네. 누가 하든지 간에 똑같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활동들이라고 하면 블로그에도 올리고 네, 쿠팡에도 맞습니다. 올리고 네. 쇼핑몰도 개설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기술이나 그것만 문을 하고. 통해서 좀 지원을 해드리는 게 이제 저희의 미션 어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돈은 어떻게 법니까? 그럼 그 올리시는 도매상들 분들한테 일종의 수수료 같은 걸 받는 건가요? 아니면 수수료는 전혀 없고요. 네. 도매분들이 뭐 상품을 올리시거나 소매분들이 이제 들어오셔서 뭔가 상품 정보를 보시거나 주문을 하는데 전혀 수수료는 받지 않고 있고요. 예. 크게 두 가지의 BM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플랫폼 사업과 풀피언트 사업에서 이제 플랫폼 쪽은 광고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도매분들께서 이제 광고를 집행을 하셔서 좀 더 나랑 핏이 맞는 소매분들에게 상품들을 알리시는 그런 수단으로 쓸 수 있는 모델 하나랑 배달의 민족하고 비슷하구나. 아. 동네 네, 그 그런 맛집들이, 형태로 보실 광고하는.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풀피먼트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사입을 저희가 대행해 드릴 때 수수료와 그다음에 그 구매자분들에게 바로 배송을 해 드릴 때 사실 그 커스터마이징한 요구 사항이 되게 많으세요. 뭐 예를 들면 난 손편지를 넣고 싶어요라든지 뭐 얼마 이상 사면 양말을 넣어 주세요라든지 네. 박스를 뭘 써 주세요. 이 다양한 니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지원을 해 드리는 형태의 BM 이렇게 두 가지를 갖고 아, 있습니다. 그럼 그분이 온 손편지나 사탕이 아. 인터넷 쇼핑몰에서 보내는 게 아니라 뭐 직접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 저희 같은 서비스를 쓰시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아, 네. 돈을 좀 더 내면 프리미엄 네.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군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사입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그러니까 사입이라는 게 뭐 그 사전상으로 보면 그냥 물건을 매입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서 뭐 동대문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단어인 것 같긴 한데 이제 동대문 패션 시장에서 좀 더 많이 사용이 되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매상이 인터넷 쇼핑몰 하시는 분이 네, 사입을 대행한다는 건 뭡니까? 도매에 가서 신상 산다. 마켓에서 물건을 사오는 걸 사입이라고 해요? 도매상의 물건을 구매 대행해드리는 역할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매의 구매 니즈를 저희가 받아서 네. 원래 이제 직접 가서 구매를 하시거나 어떤 채널로 이제 구매를 하셨던 것들을 네. 저희가 대행해서 구매를 해드리고 이제 배송까지 해드리는 역할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인터넷 쇼핑몰인 신상 마켓이 없을 때는 직접 몸으로 돌아다녀야 되니까 네. 사입 대신해주는 사입 삼촌도 계셨다는 건데 네네네. 지금은 신상 마켓에 들어가면 다 있잖아요. 네네네. 클릭하고 장바구니에 담으면 그게 사입 삼촌이 해주던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확히는 근데 뭘 그 더 해주고 무슨 장바구니에 돈을 받는다? 담아서 네. 실물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보의 영역이 있고 예. 실물의 영역이 있다 보니까 예. 실물 영역의 유통을 사입삼촌분들이 담당을 지금도 많이 해주고 계시던 아, 부분입니다. 들고 실제로 가서 네. 배송해주고 하는 역할. 네. 아. 이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영역이 패션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네. 온라인 영역을 시장마켓이 많이 가치를 들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예. 예. 옷이 움직이는 영역. 그건 배송이잖아요. 배송도 있지만 실제로 물건은 도매 매장들에 있기 때문에 네. 그 매장을 방문을 해서 옷을 가져오셔야 가져와서. 되는 거죠. 아. 그리고 또 이제 주문하실 때 보면은 소매분들이 여러 매장에 주문을 하세요. 네. 그렇죠. 한 번에 한 곳에서 사는 게 아니라 조금 그쵸, 이렇게. 예. 이쪽 건물 뭐 저쪽 건물 네. 2층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매상들은 어.
손을 안 움직이시는구나. 근데 소매상들이 와서 사가려면 사가시고 싸가시고 43,000원이면 그렇죠. 다 알아서 가져가는 거지. 네. 직접 나보고 뭘 보내주고 싸달라고 뭐, 하든가 그런 보내달라고 거 하지 없어. 마. 그런 건 없네요. 난 옷 갖다 놓는 걸로 만드는 걸로 아주 바빠요. 네, 그래서 뭐 아까 그 역사를 말씀드렸듯이 이 시장 자체가 생산 쪽에 좀 더 포커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돈 받고 팔긴 하겠는데 나머지는 다 당신들이 해라고 하는 문화다 보니까 보통의 이제 도소매 거래가 그런 형태를 좀 그렇군요.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매하시는 분들이 장바구니에 담고 결제해도 그걸 중간에서 도매상들로부터 다 가져다가 소매상으로 보내주는 일은 따로 누군가가 네. 해야 된다. 네네,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 수수료를 받으신다는 거죠? 네, 얼마나 받으세요? 뭐 현재는 한 3.3%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장바구니에 담은 옷값의 3.3%? 네. 아, 해외 수출 같은 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그러니까 그 전에는 소매상들이 와서 버스 타고 와서 이제 아니면 그 사입 삼촌들 통해서 대충 구매 대행을 하거나 했을 텐데 그러니까 다 오프라인으로 했는데 이걸 온라인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동대문 패션이 조금 살아날 수 있는 예를 들면 해외에서도 와서 뭐 중국은 뭐 워낙 옷이 많아서 아니겠습니다만 해외에서도 이렇게 사거나 뭐 네. 그러네요. 그런 것도 할 수 있습니까? 네, 이제 저희가 올해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글로벌 시장인데요. 이 네.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예전에는 동대문에 방문하는 뭐 일본이나 중국 바이어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인프라가 있잖아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메디 인 코리아라는 거의 가치가 좀 크다고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디자인과 퀄리티에 대한 차이. 그러니까 단가가 좀 높지만 디자인의 퀄리티에 대한 차이가 중국에서는 아직은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하늘길이 막히고 아예 왕래가 좀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글로벌로 좀 연결을 하고 이제 해외 크로스보더 물류를 연결해서 이 동대문의 가치를 좀 더 글로벌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올해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러시아에 있는 옷가게 주인한테도 홍보를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예. 사실은 그 코로나 이후에 좀 전 세계에 계신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어요. 뭐 예를 들면은 미국에 이제 계신 어떤 모르는 분인데 콜드콜을 주셔서 말씀을 나눴는데 미국 시장도 좀 고려해 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왜 그러시나요 했더니 미국에 아시안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 근데 체격이 안 맞기 때문에 옷 살 때가 많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그 코리아 마켓이나 차이나 타운 같은 곳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 네. 거기서 파는 옷들은 어디서 오느냐의 관점으로 보면 미국은 아닐 거고 음. 중국이나 한국일 거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기회가 많다라고 본다. 다이렉트로 주문할 수 있게 해줘라. 그럼 보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상품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을 온라인으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라고 말씀 주신 분도 계시고요. 네. 아니 그걸 제가 왜 여쭤봤냐면, 그러니까 그 동대문의 패션 역사가 길고 뭐 유명하긴 하지만 요즘 제가 얼마 전에 무슨 기사를 보다가 그 중국의 쉬인이라고 최근에 네네네. 굉장히 빨리 만들어내는, 그래서 싸게 만들어서 그냥 한 번 입고 버린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뭐 쉬인이 굉장히 뭐 잘 팔린다 막 그런 기사를 봤는데, 그렇게 막 중국에서 이 소위 말하는 이런 빠른 패션, 패스트 패션이 막 급성장하고 있어서 동대문의 패션이라는 게 예전 같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런 걱정이 들어서요. 네네네. 뭐 아까 디자인 혹은 속도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예, 예시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탕웨이라는 배우가 있잖아요. 탕웨이. 네, 유명하신 배우. 우리나라 감독하고 예, 결혼한 맞습니다. 탕웨이. 그분이 계신데 다른 탕웨이도 있어요? 네, 그분이 계신데 이게 몇 년 전의 일화인데요. 예. 그 정샘물이라는 아티스트 분이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분이 메이크업 하시기 전과 후의 비교 사진이 한번 인터넷에 떠든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 사진을 보면 뭐랄까 이렇게 뭐 말씀드릴 좀 그렇지, 아무튼 되게 좀 이렇게 어두운 톤의 네. 그분의 뭔가 매력을 확 이렇게 드러날 수 없는 형태의 메이크업이었다가 네. 정샘물이라는 분을 만난 다음에 이제 완전히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모습으로 탕웨이님이 바뀌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 뭐 그분 자체가 달라지신 건 아닐 거고 결국 정샘물이라는 아티스트의 어떤 역량이나 가치가 더해지면서 훨씬 더 큰 가치를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핵심적인 거는 디자인과 속도이고, 물론 쉬인이나 이런 패스트 패션에 있어서 쉬인 같은 경우는 가격은 싸지만 배송 속도가 엄청 길게 걸리는 편이거든요. 진짜 예. 한 번 입고 버리는 형태.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저희가 알리익스프레스의 이미지가 예. 엄청 싸지만 안 올 수도 있고 뭐 한 달이 걸리고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게 예. 쉬인과 거의 약간 유사한 형태라서 물론 그 커버리지나 유효한 고객들도 계시겠지만 패션의 다양성을 스펙트럼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약간 일부에 약간 치우쳐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성이나 디자인적인 경쟁력에 있어서는 아직도 동대문의 점유율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요. 뭐 또 하나 예를 들면 최근에 반도체 대란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 여파가 뭐 자동차 쪽에 생산이 밀린다거나 그러니까 더 큰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쪽에 영향을 되게 많이 줬다 보니까 반도체가 중요하냐 자동차가 중요하냐 뭐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더 큰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일들이 결국은 디자인이나 속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속도나 디자인이 여전히 동대문은 경쟁력이 있다. 네. 그게 어떻게 보면 패션의 더 중요한 영역이 그러니까 생산 쪽은 어느 정도 평준화가 될 수 있잖아요. 예. 하지만 디자인이나 그 트렌드에 대한 감각 같은 것들은 쉽게 이렇게 따라잡힐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하는 거하고 동대문에서 디자인하는 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기업들도 뭐 유능한 디자이너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양성이 떨어질까요? 뭐가 아무래도 다를까요? 그 동대문의 패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다 보니까 재고의 가시성이 크지 않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그 정도의 리스크를 감내하거나 혹은 그러니까 재고 없이 판매를 한다는 것 자체가 기업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아무래도 수요의 예측이나 뭐 비용이나 여러 가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데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좀 더 대담한 형태의 속도라든지 생산에 대한 결정이라든지가 동대문과 이제 기업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속도 차원에서도 아무래도 기업과 아까 말씀드린 뭐 자라나 유니클로 사례와 동대문을 놓고 비교해 봤을 때는 이게 구조적인 차이 때문에 그렇게 간격이 빠르게 좁혀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동대문은 그럼 도매상들이 디자인을 하세요? 도매상 분들이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디자이너 분들이 계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 디자이너는 도매상들이 고용합니까? 네, 고용하는 형태이고 뭐 어. 프리랜서 디자이너 분들 계시고요. 이제 네. 그런 쪽의 꿈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럼 소규모의 옷 생산하는 업체들이네요. 다 네, 맞습니다. 도매상들이. 그래서 그게 아까 한 말씀드린 창작자라고 불리우는 만 개 네. 정도 있다고요? 12,000개 12,000개 정도이고 정도. 대략 시장의 한 80% 정도의 입점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시도를 해본다는 거군요. 네. 근데 조금만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네, 만들어보고. 왜냐하면 트렌드라는 게 있긴 한데 음. 뭐 트렌치 코트를 10종을 만들었는데 네. 어떤 게 터질지는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의 MOQ를 가지고 생산을 하시되 이제 하나가 터지면 이제 거기에 대한 좀 더 또 부스팅을 네, 해보고 팔아보고. 네,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처럼 좀 시행착오 린하게 움직이는 형태의 사업이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완전 경쟁 시장이네요. 동대문이라는 게 패션 쪽에서. 신상마켓. 아하. 거기 가면 옷이 싸겠군요. 아무래도 도매가는 네. 이제 일반 구매자분들이 구입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싼 형태이고요. 얼마나 싸요? 보통의 뭐 이게 대략적인 정확한 수치는 아니긴 한데 보통은 1.5배에서 뭐 1.7배 정도의 배수를 더해서 이제 구매자분들에게 판매를 하시는 형태. 도매에서 10,000원 주고 산 것 한 17,000원 정도에 소매에서 파시더라. 네, 뭐 대략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신상마켓 가서 저도 살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네 사실 수 없습니다. 저희가 소매나 도매분들이 이제 플랫폼에 오시려면 예. 사업자 인증이라는 단계를 거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이나 네. 실제 뭐 매장의 사진이라던가 예. 온라인에 뭐 운영 중이신 쇼핑몰 URL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꼼꼼하게 다 검수를 한 다음에 이제 승인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안 받아줘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사실 뭐 내면 낼 수는 있는데 네네네네. 그래도 사는 거 보면 알죠. 그 일단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이게 원래 오프라인에 존재하던 시장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밖에 있는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다 사정이 있고 맥락이 있는 형태의 시장의 룰이 있다고 보고요. 물론 이걸 개선해야겠다라는 접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오히려 이 시장의 룰을 존중하면서 이 룰을 그대로 온라인으로 가져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도매분들이 손님이 오시면 다 아시거든요. 이분이 소매인지 아니면 자기 옷 사러 온 분인지를 다 아세요. 맞아요. 느낌적으로 네. 아시기 때문에 뭐 심지어 예. 유튜브 이런 데 보시면 뭐 소매처럼 보이는 법 해서 뭐 추리닝 리뷰라고 이런 콘텐츠까지 있을 정도로 그 시장에 네. 어느 정도 투영되는 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룰을 그대로 이제 최대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가져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한 벌 사가면 소매고 여러 벌 사가면 도매 도매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기는 한데요. 뭐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소매분들이 온라인 같은데 이제 본인의 콘텐츠를 올리셔야 되잖아요. 예. 그럼 처음에는 그냥 색상별로 이제 한 벌이나 약간의 수량을 사셔서 네.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리시고 음. 주문이 들어오시면 이제 이후에 계속 재주문을 하는 형태로 사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꼭 이제 수량을 가지고 판단을 알 수는 하기에는 약간, 없다.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도매상이 올린 사진은 분명히 있는데 네.
그 사진을 그대로 갖다가 내 쇼핑몰에서 팔기에는 좀 구리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 구리지는 않고요. 왜 구리다기보다는 한 벌 사서 또 찍어서 올려요? 그럼 그 네, 사진 갖다 그러니까 쓰지. 신상마켓 초기에는 예. 보통 뭐 이렇게 행거에 걸린 사진이나 마네킹에 있는 사진이나 왜냐면 그 당시에 익숙하지가 않으셨을 테니까 이제 사진의 퀄리티가 되게 좀 낮은 상황이었는데 네. 현재는 퀄리티들이 되게 올라가서 실제 B2C의 사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네, 그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도매상의 사진은 그대로 띄어다가 소매로 하지는 않아요? 네, 그 저작권이나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저희가 최대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계속 강화를 하고 있고요. 혹은 도매분들이 특정 소매분들에게 그걸 허용해 주시는 경우도 그렇죠. 간혹 어차피 있긴 내 해요. 거 사갈 사람인데 네, 네. 딴 데는 없는. 근데 그 실제로는 많은 소매분들이 판매를 하실 거니까 같은 예. 이미지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판매에 대한 뭐 경쟁력이나 가치랑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이제 본인의 어. 컨텐츠로 좀 승부를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업인지는 대충 알았고 네. 네. 그런 사업을 하면 뭐가 제일 골치 아픕니까? 이 신상마켓이라는 사업을 해보니까 가장 힘든 점은 고객분들을 이해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도매 왜요? 사장님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인 B2C 사업을 하다 보면 그 네. C의 빙의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네. 내가 만드는 걸 쓰는 사람이 나야. 이게 충분히 돌아가는 영역인데 동대문에 계시는 사업하는 분들을 물론 저희가 계속 더 이해하고 도와드릴 게 있을지 찾는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네. 오롯이 12,000개의 사업자분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또 이게 밤낮이 바뀌어 있고요. 저희가 찾아뵙고 하는 것들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원론적인 말씀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네, 네. 그걸 고객분들을 더 이해하고 저희가 도와드릴 걸 찾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진짜 점잖으시다. 무슨 뜻이냐면 진짜 내가 2, 3년은 합니다만 동대문 시장 도매상들은 이해가 안 가 진짜. 어우 좀. 아니, 뭐 그런 그, 것 정도,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 어떤 일화가 있었어요? 일화까지 딱히 그러니까 보통은 제일 좋은 거는 본인을 대매- 힘들게 하는 도매상 사례. 네. 아니, 뭐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분들의 사업을 하시는 건 환경 자체가 되게 좀 녹록지가 않으시잖아요. 네. 낮밤이 바뀌어 있고 그 도매 매장 자체가 그 뭐 밀리오리 두타보다 훨씬 더 좀 협소한 공간에 예, 예. 많은 네. 매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여쭤보고 싶어서 저희가 리서치나 이런 것들을 하러 가면 하러 찾아뵈면은 이렇게 오래 서서 말씀을 나누기 되게 어려워요. 일단 화부터 내시는 거군요. 그렇진 화부터. 않습니다. 네.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저희 호의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다 생각을 해주시는데 네. 왜냐면 그 아까 말씀드린 사입 삼촌분들 왔다 갔다 하시고 손님들 왔다 갔다 하시고 물건 포장하셔야 되고 전화 카톡 오고 그 시간을 저희가 이제 좀 부탁드리는 것 자체가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 좁은 가게에서도 장사 잘 되나 봐요.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네. 아. 그런 형태여서 또 낮밤이 바뀌어 계시다 보니까 예. 저희가 낮에 시간을 부탁드리는 것도 되게 좀 조심스럽고요. 아, 네. 그래서 그리고 그 이렇게 매장이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 뭐 사업의 규모나 맥락이나 배경이 또 완전히 달라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온전히 이해해야지 저희가 어떤 문제를 어떻게 도와드릴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좀 더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붙어 있는 도매상도 맥락이 다르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 도매와 이 도매의 거래의 단위라던가 규모라던가 소싱 방법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다르다는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르면 어떤데요? 뭐 예를 들면 판매하는 카테고리가 다를 수도 있을 거고요. 혹은 도매분들이 이제 가족 단위의 사업이나 혹은 지인 단위의 사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눈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지만 실제로는 그 앞단의 생산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완전히 다를 수도 다 다르겠죠. 있고요. 서로 다른 네. 사업자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의 입장으로는 어느 정도의 뭐 세그멘테이션까지는 아니지만 그룹화가 됐던 유형화가 됐던 케이스를 좀 인지하고 싶은 니즈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정말 불가능한 시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아까 채팅창에 뭔 얘기 나왔냐면 다 달라. 그 도매상 분들끼리 머리끄댕이 잡고 싸웠다는 거예요. 어. 네가 내 디자인 베꼈지 뭐 하면서. 아. 근데 그런 일 있을 것 같아요. 다 비슷비슷한 그 많은 업체들이 네. 그러겠어. 완전히 다른 게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비슷비슷- 싸우기라고 유행이라는 게 그럽니까? 비슷하고. 뭐 아무래도 뭐 디자인이나 그 트렌드라는 게 있다 보니까 예. 뭐 이번 시즌은 어떤 게 유행이다라고 어. 하면 뭐 땡땡이 원피스가 됐던 뭐가 됐던 어. 뭐 사람이 완전 창의력을 발휘하는 영역도 있긴 하지만 네.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뭐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진짜 점잖게 말씀하시네. 그런 거 말하는 거 어디서 배웠어요? 아니 뭐 그냥 저는 그냥 지금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오, 드리고 있고요. 네. 그 뭐야 일본에 진출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일본
시장에서는 뭘 하시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왜 일본 시장입니까? 일단 글로벌 쪽에 있는 수요를 이제 동대문 KPN 생태계랑 연결을 해야겠다라는 고민들을 하다가 네. 일본 시장이 이제 주목하게 된 게 일본에는 동대문 같은 도매 시장이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뜨문뜨문 이제 도매 시장들이 존재는 하지만 네. 이렇게 10km 반경 안에 모든 펑션들이 전문화 분업화되어 있고 엄청나게 많은 다품종의 상품들이 생산되는 그런 곳들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일본에 있는 셀러분들, 소매분들 입장에서는 물건을 소싱할 곳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일본에서 지금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옷들이 다 브랜드 옷들이거든요. 뭐 잘 네. 아시는 유니클로라든지 네. 뭐 조조타운이라든지 라쿠텐, 아마존에서 그냥 그 브랜드 옷들 위주로 판매가 되고 있고 예. 논브랜드 시장이 아직은 국내처럼 이렇게 막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일본은 좀 동대문 하고 시장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런 그런 게? 시장이 없습니다. 중국과 같은 혹은 동대문과 같은 그런 시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뭐 입고 살았어요, 그럼? 유니클로 유니클로. 혹은 상사 위주의 좀 기업 위주에 돌아가는 패션 시장이 그럴 수 메인이었고요. 있겠네. 그죠? 네. 그렇군요. 특히나 이제 온라인 침투율은 3분의 1 수준 국내에 대신 시장의 크기는 3배 이상이고 또 코로나나 이런 영향으로 이제 전환율이 되게 급격히 올라가고 빈폴, 있잖아요. 라코스테 이런 거 입고 다니는구나 그냥. 예를 들면 네, 브랜드 위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얘기를 들으니까 유니클로가 일본에서 잘 될 수밖에 없겠네. 그러네. 일본의 동대문 옷이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이 동대문에 있는 K패션 셀렉션을 가지고 예. 일본 시장에 있는 이제 소매 니즈와 연결을 해서 결국 도매분들이 더 많은 니즈와 주문을 받을 수 있는 형태의 이제 연결을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실 거래요? 올해부터 이제 올해부터? 좀 더 올해 하반기쯤에 이제 실행을 아니 하려고 그러면 준비하고 말씀드린 걸 보면 중국에 이제 광저우도 우리 동대문처럼 그런 막 패션 업체들이 많잖아요. 거기 가서 똑같은 모델을 하는 게 더 유사하지 않습니까? 일본보다. 일본은 말씀하셨던 대로 소매상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동대문에서 만든 걸 소매상으로 일본 소매상한테 보내주는 비즈니스일 텐데 중국은 말 그대로 막 옷 만드는 공장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는 시장이니까 중국으로 가는 게 지금 모델을 그대로 하는 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거기 가면 신상마켓도 이미 있겠죠. 중국엔. 중국의 신상마켓 다 그럼요. 있습니까? 중국 가면 이미 다 있어. 이미 다 있어. 사입삼촌도 있고 온라인도 있고 거기 가서 신상마켓 하려고 그러면 네, 넌 누구냐 이러는 거군요. 그런 거죠. 근데 마침 일본은 그런 시장이 안 만들어진 것 같으니 가서 해보겠다. 죄송합니다. 저희 뭐 가끔씩 좀 어리석은 질문을 해서. 그래서 뭐 일본에 계신 소매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보통 소싱처가 중국 아니면 일본이신데 아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이나 다양한 경쟁력 차원에서는 이제 동대문에 있는 패션 생태계의 그 경쟁력이 훨씬 더 높다라고 예.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사시면 일본으로 사입을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신상마켓의 뭐 글로벌 버전, 일본어 버전을 이제 만들고 일본에 만들어서? 만들고 거기 일본에 계신 소매분들이 주문을 하실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저희가 이제 사입을 해서 일본까지 배송을 일본으로 해드리는 보내드리고. 형태. 네.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사실 국내처럼 그러니까 국내에는 뭐 예를 들어서 투잡으로 한번 쇼핑몰을 해보자 그러면 환경이 되게 잘 되어 있잖아요. 예. 쓸 수 있는 솔루션이나 뭐 소싱은 이제 신상마켓을 쓰시면 되고요. 이런 예. 환경이 아직은 많이 안 갖춰져 있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 있어서 그 시장은 이제 점점 커지고 있고 저희가 이제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동대문 시장은 장사가 그럼 이 신상마켓 같은 회사 덕분에 점점 잘 되는 쪽입니까? 아니면 다른 트렌드에 의해서 점점 좀 줄어드는 쪽입니까? 저는 일단 그 B2B이고 결국 그분들이 사업을 성장시키는 게 저의 미션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직은 좀 뭐 8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했고 사업을 이제 도움을 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 온라인으로 디지털화가 되면서 네. 그 잠재력이나 혹은 성장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의 연결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물론 저희 회사의 입장도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인프라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분들 이 플랫폼. 입장에서는 네. 네. 그래서 이 가치를 좀 더 높이고 글로벌로 연결을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K패션을 좀 더 글로벌로 알리고 싶은 게 저희가 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동대문 시장은 요즘 잘 되냐고요. 아마 오프라인에는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예전보다는 그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실제 사람이 예전보다 이렇게 많지는 적게 않은 상황이긴 다니시니까. 한데요. 그런 것들이 네. 다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이 어느 정도는 다 되고 있는 걸로 보고 있고요. 예를 들면 네. 코로나 이전에는 신당마켓을 쓰지도 않던 도매분들도 계셨는데 네.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되게 많이
잘 사용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히려 그 사업에 도움을 받으시는 경우도 꽤 많으신 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되게 좋은 위치에 매장을 갖고 계셨다가 이게 사정이 어려워서 안 좋은 곳으로 이동을 하셨는데 대신에 신상마켓에 좀 더 집중을 하셔서 아하. 다시 이제 몇 배 성장을 하셔가지고 더 좋은 곳으로 이동을 하신 케이스라거나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좀 가치를 제공해 드린 케이스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아, 요즘에는 도매상 쪽으로 직접 물건 때려 오른 소매상들도 적어지고 네. 소매 왜 그러지? 소매는 인터넷으로는 팔 텐데. 아니 그리고 예전에는 중국에서 보따리로 이렇게 사가는 분들이 많았는데 아, 요즘 그 그런 그분들 분들이 많이 없어져서?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사실 예전보다는 많지는 않으세요. 근데 그 수요는 분명히 존재를 할 거기 때문에 그게 다 네. 이제 온라인으로 이동을 하고 있죠. 라방이 됐던 뭐 이런 것들이 예전처럼 막 이렇게 바글대는 형태는 아니긴 하지만 온라인을 통한 형태로 뭐 이제 저희에게 요청을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러니까 중국에도 분명히 K-패션에 대한 니즈는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옷의 수요나 시장 규모 자체는 코로나라고 줄어들지는 않았을 네.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오프라인으로 안 사면 온라인으로 사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동대문 시장이 줄어들고 있다는 건 옷을 소싱하는 루트가 동대문 시장 이외에 다른 곳으로 좀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입니까? 실제로 오프라인에 눈에 보이는 게 줄었다고 하더라도 말씀 주신 것처럼 수요나 니즈 자체는 줄어들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결국 그것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더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 뭐 예를 들면 저희 거래액이 더 증가를 하는 것도 그런 반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그렇죠. 예. 코로나 이후에 소매 창업자분들의 그 증가세는 훨씬 더 높은 형태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코로나 이전 대비로 봤을 때. 인터넷의 옷가게 그렇죠. 온라인에서 가게. 패션 소매를 하시는 분들.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네. 네이버에서 팔고 쿠팡에서 팔고 이런 맞습니다. 분들. 네. 네. 그래서 신상마켓은 굉장히 잘 될 것 같은데 네. 신상마켓에 물건 대는 동대문 도매상들도 요즘 그래서 잘 되냐? 아니면 우울하냐? 이제 그 질문이에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없다는 점에 있어서는 쉽지 네. 않은 환경이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많은 노력을 드리려고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점잖게 우리 대표님 캐릭터를 알겠어요. 난 그래도 점잖게 말씀하시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네. 전혀 다른 답을 하시는 그런 내공까지 갖추시고 있기로는 정말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많은 소매상들은 직접 물건 띄어다 파는 분들도 여전히 많고 네. 오프라인으로 네네네. 그쪽 매출 비중도 여전히 높다 보니 네. 온라인이 커가긴 하지만 네. 전반적으로 그 전통 방식의 거래는 많이 줄어서 그게 좀 타격이 있으신 분들은 있겠다는 거군요. 근데 전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패션 잘 모르지만 예를 들면 온라인으로 사면 내가 직접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냐면 거의 온라인으로만 사는데 그냥 사는 것만 사요. 그 범위에서 벗어나질 않아. 그런데 예를 들면 새로운 옷을 사려 그러면 네. 사이즈도 모르겠고 뭐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림으로만 봐서는 잘 이해가 안 가니까 굉장히 온라인으로 사면 더 보수화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는 패션에 있어서. 그리고 점점 더 이런 식으로 디지털화되면 동대문 도매 시장의 그 작은 가게조차도 예. 필요 없어요. 어차피 큰 디자이너가 건, 네. 거기서 만들어서 이것도 제품만 하고 넣으면 이것도 사진만 올려놓으면 되는 거지. 굳이 작은 평수든 뭐든 지키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그쪽에 뭔가 가게의 부동산 가격이나 이런 것도 꽤 변화가 있겠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어떤 질문을 좀 해드리면 대표님이 꼭 기분이 좀 하고 싶은 말씀 좋으시겠습니까? 한번 하십시오. 예. 전반적으로 이렇게 질문들이 좀 마음에 안 드네 하는 표정이라서 네. 아닙니다. 네, 우리 이런 질문은 왜 안 해주냐? 다시 하나 찍죠. 뭐 어떤 질문 좀 드리면 좋은 답을. 그냥 답을 주세요. 질문했다고 생각하고. 네네. 사실 B2B의 가장 좋은 점은 네. 고객이 사업자분들이라서 그분들의 사업 성장을 하는 걸 저는 되게 진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회사의 성장과 그분들의 사업 성장이 되게 잘 맞는다라는 점이 저희 회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치 중에 하나이고요. 예. 그래서 올해는 아까 잠깐 말씀 주셨던 일본에 대한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도매분들에게 더 많은 수요와 그러네요. 네, 주문을 갖다 드려야 이분들이 더 사업 성장을 가져가실 수 있기 그럼 때문에 요즘 일본 소매상들 자꾸 만나고 홍보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일본에는 뭐 플랫폼사와 제휴를 한다거나 네. 판매처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플랫폼, 네. 네. 그런 분들과 제휴를 한다거나 하는 형태로 도매분들에게 더 새로운 신규 주문들을 글로벌에 있는 주문들을 많이 갖다 드리고 이제 해외로는 K-패션을 좀 더 알리는 형태의 노력들을 올해 되게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이랑 네. 어떻게 해야 되지? 나보고 하라고 그러면 갑자기 뭘 해야 될지 모를 것 거기서 같아요. 전단지 열심히 뿌리고 일본 가서 어떻게 전단지 하지? 일본에서도 만장 뿌리고 직원은 몇 분이나 되세요? 신상마켓 지금 한 운영하는 250분 정도. 250분 정도. 크네요. 딜리셔스는 왜 딜리셔스라고 하셨죠? 아 참? 딜리셔스가 2011년도에 이제 법인명이 생겼는데요. 그 당시에 약간 그 딜이라는 게 거래의 딜이거든요. 네. 네. 거래를 맛있게, 그러니까 그 사업을 쉽고 즐겁게 하자라는 의미의 그런 뜻으로. 네, 아, 그렇게 해서? 딜리셔스입니다. 네. 대표님이 만드신 이름은 아니고. 네,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네. 이름 좋네요. 금방 기억에 남네요. 알겠습니다. 언더스탠딩은 좀 어려운데. 나는 여기에 이제 가끔 대표님들 모시면서 네. 그 사업하는 얘기 들어보면서 예. 이 언더스탠딩은 안 되겠구나. 예, 알겠습니다. 네. 사실 쉽지 않은 일을 시작하셨고 저항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다행히 처음에도. 그래도 성공의 기반을 만드셔서 그러니까요. 이제 동대문시장에서 딜리셔스 말고 똑같은 일을 저희가 합니다 하면 저희 하나 하겠어요? 안 될 거 아니에요. 이미 이제 자리는 잡으셨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부가가치를 더 많이 만들고 또 그렇게 또 하는 게 필요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일본 진출도 성공하시길 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딜리셔스의 장홍석 공동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 보세요.